네, 안녕하세요, 램입니다. 제가 2박 3일 동안 민둥산과 그다음에 여기 청풍호를 오면서 챙겼던 장비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예전에 제 장비 로드아웃을 통해서 어떻게 갖고 다니는지 좀 전해드리기는 했는데, 오면서 제 지금 일행인 오서방한테 엄청 구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의 제목은 형 이것 좀 빼요 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진짜 최소한으로 갖고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 오서방의 눈에는 많이 보인다고 해서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서방을 불러서 한번 저를 갈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서방입니다. 찍고 있는 거야? 한번 와야죠. 네. 어디? 여기 있을게. 뒤에서 혼나는 거니까. 네. 자, 한번 갈궈 보시죠. 네. 일단 앞서서 저희가 이 이 백패킹을 어떤 일정으로 하게 됐는지, 왜 이렇게 짐이 구성이 됐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2박 3일. 네, 일단 저희는 2박 3일 일정이었고요. 이거 지금 촬영하는 당일은 2박 3일 일정 중에 마지막 날이에요. 이제 철수하기 전에 영상을 찍고 있는 거고, 첫째 날은 저희가 이제 산행을 하고 정상에서 하루 야영을 하는 일정이었고, 둘째 날은 이제 그 호숫가 근처에서 야영을 하는 일정이었어요. 근데 그 기상에 대한 이슈가 있었는데, 첫째 날에 비바람이 예상이 됐었고, 산이기 때문에 좀 기온이 낮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일단은 저희가 예상을 하고 백패킹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짐을 여기서 얼마나 더 줄이거나 개선을 할 수 있는지 그거를 좀 같이 살펴볼게요. 우리가 올 때 음식물이랑 다 있는 상태에서 무게를 쟀을 때 이게 16kg였나? 네. 캠퍼레메님 배낭이 이제 촬영 장비가 한 3kg 정도 포함이 되어 있긴 한데 16kg가 넘었죠. 17kg 정도 됐어요. 17kg. 그리고 이걸 사실 왜 하는 거냐면은, 둘이 이제 백패킹을 좀 자주 다니는 편인데 제가 항상 볼 때마다 많이 갈궜어요. 제가 보기에는 제 기준, 제 말이 정답은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 너무 필요 없고 쓸데없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많이 줄이긴 했어. 줄였다고는 하지만 이번에 오면서도 제가 기차 안에서 많이 갈궜죠. 그래서 한번 제대로 영상 찍어보자 해서 한번 제대로 한번 갈궈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일단은 제일 큰 거부터 위주로 살펴볼게요. 지금 텐트, 네이처 하이크의 이거 텐트 모델명이 뭐죠? 클라우드 피크2. 클라우드 피크2 2인용 텐트죠? 네. 텐트가 지금 풀로 그 패키징 했을 때 무게가 어떻게 되나요? 2.5kg. 2.5kg. 자, 혼자 다니시는 분이 2.5kg 텐트를 짊어지고 백패킹을 한다라는 거는 뭐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긴 한데, 뭐 3kg짜리 메고 다니시는 분도 있긴 한데, 제 기준에, 순전히 이건 제 기준에는 굉장히 많이 무거운 텐트예요. 저는 지금 엘찬텐 1.5인용짜리 쓰고 있는데, 쟤는 풀로 쌌을 때 한 1.6kg 정도 돼요. 근데 저는 저것도 좀 무겁다고 생각을 해서 더 가벼운 거를 지금 찾고 있는 중이긴 한데, 사실 뭐 장비 바꾸는 게 뭐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제 기준에 만약에 장비를 구성한다고 했을 때 텐트는 좀 더 가볍고 조금 더 작아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거 텐트 같은 경우 2인용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짐들 같은 경우에 다 그 이너 텐트 안에 넣어도 공간이 부족함이 없고, 앞뒤로 또 전실까지 굉장히 넓게 이제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텐트이기 때문에, 사실 좁은 야영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텐트가 그 차지하는 면적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조금 불리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죠. 네, 뭐 어쨌든 저는 텐트는 사실 무게 부분 빼고는 뭐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줄이면은 그거를 바꾸면 1kg 정도는 세이브를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보통 이제 경량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1.5kg 전후로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진짜 그 울트라 라이트로 가신 분들은 1kg 언더로 가시거든요, 텐트 무게를. 그렇기 때문에 2.5kg라는 거는 좀 무거운 편이죠. 그 다음에 이제 큰 것들 보면 또 테이블이랑 의자가 있는데, 솔로 백패킹이나 좌식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사실 의자 테이블 필요 없어요. 좌식은 못 하겠어요. 네, 근데 좌식은 해봤는데, 그리고 또 저희가 그룹으로 많이 다니는 편이에요. 항상 이제 의자를 놓고 생활을 하는 게 주로 이제 백패킹을 이렇게 즐기는 방식이어서 의자는 필요합니다. 의자는 필요한데,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헬리녹스 체어1 의자인데, 여기서 좀 더 가벼워지려면 체어 제로로 갈 수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더 가볍게 간다고 하면은 아예 이렇게 등받이가 없고 낚시 의자 있잖아요, 이렇게 피는 거, 앉을 수 있는 그 정도 되는 걸로도 더 무게를 줄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얼마나 편하냐,
얼마나 불편함을 감수하고 무게를 줄이냐는 뭐 본인 선택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로는 불편해. 아, 불편하신가요? 네. 그다음에 테이블. 이게 사실 지금 저희 아까 말씀드린 일정에서 저희 여행 일정에서 사실 이게 필요 없는 아이템인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그룹으로 백패킹을 왔기 때문에 한 사람당 테이블이 하나씩 필요가 없어요. 테이블 2개면은 뭐 많게는 6명까지도 쓸 수가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4팀이 왔는데 테이블이 총 3개였어요. 근데 이제 4개였나? 4개였죠, 4개. 4개씩이나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안 챙기셨어도 우리가 음식 해먹고 앉아서 뭐 먹고 하는데 충분히 이제 불편함 없이 지낼 수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 백패킹 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다니는 테이블들 상당히 종류가 많은데 이 테이블 1은 그래도 좀 무거운 편에 속해요. 패킹 하시기에는 이제 적합하고 뭐 일반 오토 캠핑에 쓰는 테이블보다는 상당히 가볍고 이제 잘 나온 테이블이긴 한데 조금 이제 경량을 원하신다면은 테이블 1보다도 더 작은 사이즈의 테트라? 네, 테트라도 있고. 테트라보다 애가 무겁나? 테트라보다 무겁죠. 테트라는 이거보다 훨씬 낮고 테이블도 작아요. 테트라도 근데 가볍지는 않아요. 그럼 결론은 너는 안 갖고 와도 되는 거야? 네, 그쵸. 그러니까 저희 일정이나 인원이나 이런 것들 고려를 했을 때는 이 테이블을 안 갖고 와도 전혀 지장이 없었던 거죠. 네. 인정. 인정? 오케이. 그 다음에 식기류도 볼게요. 네, 티타늄 팟 하나 있고요. 이거 주로 용도가 어떻게 되죠? 누룽지도 끓여 먹고, 네. 커피도 끓여 먹고, 몰도 끓이고. 네, 주로 뭐 조리나 물 끓이는 용도로 쓰시는 팟이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스테인리스 컵이네요. 이것도 상당히 무게가 나가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캠퍼레님이 예전에 또 캠핑, 감성 캠핑 하시던 시절에 약간 향수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감성템을 꼭 하나씩 들고 다니세요. 무게랑 상관없이. 이거는 일단 저는 오케이예요. 사실 뭐 꼭 가볍게 가서 고생하면서 갔다 오는 것만이 백패킹은 아니잖아요. 이런 거나 뭐 스피커 같은 것도 뭐 저는 감성템으로서 한두 개씩은 있어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저랑 포크는 이건 스노피크 티타늄이네요. 네, 이건 오케이. 그다음에 이게 지금 바로쿡 그 발열 그거죠, 이거. 네, 발열체를 넣어서 물을 부어가지고 그러니까 비화식으로 캠핑을 할 때 쓸 수 있는 물 끓이는 용도죠. 딱 물 끓이는 용도로 쓰는 용기인데 요거는 첫 번째 일정이 산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다 비화식으로 준비를 해야 됐어요. 그래서 지금 요거를 챙기신 것 같아요. 네, 요건 일단 오케이. 이쪽에 보시면은 의류가 있는데 요거는 바람막이네요. 바람막이도 이거 그 방수 기능도 있나요? 네. 우비 겸용도 할 수 있는 거죠. 네, 저희가 첫째 날에 비바람을 헤치고 산을 올라갔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필요했던 장비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자, 요게 문제죠. 요거 뭐예요? 요것도 우비입니다. 우비가 2개예요. 네. 경량화를 하려면은 같은 용도의 물건이 2가지가 있다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오히려 한 가지 물건을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어야 경량화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같은 용도의 물건을 2개나 챙기셨어요. 비 많이 올까봐. 네, 비 많이 올까봐 라고 했는데 이거 역시 고질적인 혹시나병이죠. 혹시나병. 이 혹시나병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건데 이거를 고치지 못하면 경량화를 할 수 없습니다. 혹시나병 잘 기억해 두세요. 어쨌든 이거 필요 없는 거였어요. 추울 때 덮었다니까? 추울 때. 그럼 왜 추웠는지도 이따 한번 잘 살펴볼게요. 네, 일단 요거 넘어가고요. 요거는 뭐 지갑, 그 다음에 텐트팩이랑 여분의 가이라인들. 이거는 뭐 일단 텐트 구성품이니까 패스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스틱 저희가 뭐 산행을 포함했던 일정이었고, 그 다음에 우중 산행이었기 때문에 길이 굉장히 미끄러워서 스틱은 이제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했던 장비였어요. 스틱. 근데 뭐 스틱 지금 제가 들어보니까 이것도 무게가 꽤 나가는데 스틱도 사실 경량화 할 수 있어요. 이게 다 사실 돈과 관련된 부분이긴 한데 돈이 없어요. 네, 스틱도 이제 뭐 가볍게 나온 제품들이 있는데 뭐 나중에 하나씩 이제 바꿔 나가실 때 이런 부분들은 좀 고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스틱 하나만 파나? 하나만은 잘 안 팔죠. 보통 페어로 파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모르겠어요. 브랜드마다 다르지 않을까요? 활용을 하려면 나는 하나만 있으면 돼. 아, 하나만? 그러면 하나 여분으로 스페어 두시고 쓰시면 되겠네요. 망가지면 스틱도 뭐 망가지니까. 일단은 뭐 텐트도 그렇고 스틱도 그렇고 여유가 됐을 때 경량화 할 수 있는 장비 부품 중에 하나고요. 뭐 물티슈는 무조건 필요하죠. 네, 이건 필요하죠. 뭐 식기류 닦을 때도 그렇고 이제 특히나 이렇게 2박 3일 나와 있는 경우에 잘 씻지 못하니까 물티슈 필요하기도 하고 저희 그리고 물따로다. 아, 물따로 네, 많이 애용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네, 물따로 많이 애용해 주세요. 네. 그 다음에 저희가 비가 왔었기 때문에 흙 묻고 막 이런 것 때문에 물티슈는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어디서 뭐 아이스크림도 사잖아요. 네, 요거는 그 마트에서 아이스크림 대량으로 구매하실 때 담아갈 수 있는 보냉백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 등산하신 분들도 많이 애용하긴 한데, 당일 산행, 그러니까 보통 하루 안에 일정으로 쓰실 때는 여기에다가 이제 얼음물이나 이렇게 음료수 같은 거 담아갖고 다니시면은 하루 안에는 어느 정도 보냉 효과가 있죠. 근데 저희는 일단 2박 3일 일정인데 이거는 필요가 없는, 뭐 처음 써보시는 거라고 해서 가져오셨다고 알고 있어요. 자, 그리고 맥주가 있네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희 모든 일정이 끝났어요. 근데 맥주가 하나가 남았어요. 네, 왜 남았을까요? 제가 배가 불러서 어저께 쟤 때문에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러니까 경량화, 제가 생각하는 경량화는 모든 물건들을 쓰임새에 맞게, 수량도 맞게 준비를 해서 이런 소비재 같은 것들은 사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돌아오면은 저는 좀 완벽하게 준비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놀러 나가면은 내가 술 얼만큼 먹었고, 음식 얼만큼 먹고, 물 얼만큼 먹는지는 이제 아시잖아요. 백패킹 뭐 한두 번 다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부족한 경우에 우리가 여행 앞뒤로 뭐 편의점이라든가 이런 거 다 동선에 다 포함이 돼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 남았다는 거는 예측을 잘못했다는 거. 인정하시죠? 인정. 예. 자, 그리고 제가 특히 진짜 마음에 안 들어서 많이 갈궜던 물품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거 스노피크 호주키 랜턴이랑 그건 괜찮아요. 헤드 랜턴, 이 두 가지. 자, 일단은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오토 캠핑용이에요. 오토 캠핑용에서 부피도 굉장히 크고 배터리도 들어가고요. 무게도 좀 나가는 편이에요. 이거는 딱 오로지 텐트 안에 거는 용도로 쓰시는 거죠. 그다음에 헤드 랜턴 사실 헤드랜턴 쓰는 경우가 뭐가 있는지 좀 살펴보면은, 뭐 야간에 산행을 하거나 하이킹을 하거나 야간에 이동하는 경우, 그 다음에 혹은 야간에 어디 야영지에 도착을 해서 불빛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뭐 텐트 피칭을 하는 경우, 혹은 또 뭐 이렇게 해루질 같은 거 밤에 하는 경우, 낚시나 뭐 이런 거 하실 때 쓰시는 경우인데, 그런 경우가 저희 일정에 있었나요? 없었죠. 그리고 처음부터 없을 거라고 예상은 다 하고 있었죠. 네, 근데 헤드랜턴을 챙기셔서 한 번도 안 썼죠. 혹시나. 네, 또 나왔어요. 이 혹시나병. 혹시나해서 이렇게 또 챙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더 웃긴 거는 이렇게 여분의 배터리까지, 혹시나해서 여분의 배터리까지 챙기셨어요. 네, 이거 다 쓰잘데기 없는 겁니다. 배터리 어느 정도 남았는지 체크를 하셔서 안 챙기실 수도 있는 거고요. 얘가 배터리를 너무 잘 먹어. 이거요? 그러니까 이걸 챙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경우에는 헤드 랜턴 겸 실내 조명으로 이제 크레모아의 캐본이라는 랜턴을 써요. 그래서 걔는 아니면은 이제 제 돈 주고 사는 장비입니다. 아니면은 캐본 아니어도 그 헤디라고 해서 그 헤드 랜턴 겸 이렇게 매달아서 실내 조명으로도 쓸 수 있게 확산광이 나오는 장비가 있는데, 사실 그런 장비가 있으면 이 두 개를 하나로 줄일 수 있고, 무게도 더 줄이고 배터리도 필요가 없죠. 충분히 이거는 더 경량화하고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보조 배터리는 이건 사실 필수죠. 특히나 저희가 지금 2박 3일 일정으로 왔기 때문에 스마트폰 충전도 해야 되고, 그리고 네, 캠퍼레미닝 같은 경우는 촬영 장비도 있으시기 때문에 배터리는 필요하고, 용량은 이게 지금 1400짜리인데 저도 이 1400짜리 샤오미 배터리를 써요. 뭐 형태는 이거랑 좀 다르긴 한데 1400짜리 하나 정도면은 2박 3일 동안 휴대폰 한 3-4번 충전하기에 아주 충분한 용량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매트예요. 에어매트인데 클라이밋의 스태틱 V 카모 버전인데 이게 지금 527g짜리예요. 매트는 뭐 워낙 그 개인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이제 쓰시는 뭐 취향에 따라서 편한 걸 쓰시기도 하는데, 가볍게 걸리면 사실 발포 매트가 발포 매트나 뭐? 네, 발포 매트가 가볍게 한데 저도 발포 매트는 잘 못 쓰겠어요. 그러니까 등이 베긴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저도 에어 매트를 쓰긴 하는데, 저도 클라이밋 매트를 쓰는데 저는 이제 클라이밋의 스태틱 V 인슐레이티드 라이트 버전을 씁니다. 걔는 지금 그 제조사는 동일한데 브랜드는 동일한데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R밸류가 1.3인데 제가 쓰는 모델은 R밸류가 4.3인가? 4가 넘어요. 그러니까 안에 인슐레이티드 그 합성솜이 들어있기 때문에 R밸류가 더 높아서 좀 더 추울 때도 사용이 가능하고, 대신에 무게는 이거랑 한 20g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한 550g 정도 되는데, 기왕이면은 저는 클라이밋 매트를 만약에 장비 준비하실 때 선택하실 분이라면은 그냥 일반 스태틱 V 말고 스태틱 V 인슐레이티드 라이트 버전이 있어요. 그 주황색으로 나온 버전인데 그거 사용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
물통이네요. 물통이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많이들 아시는 이제 날진 물통이죠. 1리터가 들어간 날진 물통이고, 이거는 되게 생뚱맞아요. 이거 카페 가시면은 아주머니들이 그 뭐지, 애기들 기저귀 가방 같은 데서 꺼내가지고 애기들 분유 탈 때 쓰는 그런 물병 같이 생겼는데, 이거는 뭐 저는 이 물건의 유래는 알고 있어요. 선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플래닛. 네, 루미플래닛. 루미플랜이 까는 거야? 아니죠. 이걸 왜 챙겼느냐가 중요한 거죠. 근데 이 케이스의 용도는 뭐예요? 같이 줘가지고 갖고 왔어요. 아, 그냥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서 들고 왔다. 이렇게 하면 이뻐서. 네. 이건 사실 용도가 보온 보냉이에요. 안에 그 네오플랜 같은 재질로 돼 있어서 보온 보냉인데, 저희가 보온 보냉이 필요한 상황이 없었죠. 그리고 단지 물을 담으면 되는데 이런 무게가 나가는 물통에 물을 담아 오셨어요. 이거 무거워? 이거 PT병보다는 훨씬 무겁죠. 500ml PT병보다는. 이걸 맞아보실래요? 맞은지 안 아픈지? 네, 일단은 나는 1.5리터가 필요해서 네. 날진 1리터에다가 네. 그걸 추가해서. 아, 네. 1.5리터. 그러면은 저는 좀 이렇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날진 1리터짜리에다가 식수를 담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중간에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 500ml짜리 생수를 구매를 하셔서 생수 PT 500ml를 따로 운영을 하시는 것도 괜찮고, 왜냐면 뭐 이렇게 밖에 나와서 먹을 때 음식물 쓰레기나 이런 거는 그 생수 PT병에 담아서 갖고 나가서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아니면 아예 이제 그냥 크게 1.5리터를 담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여기다 이제 이미지 띄워주실 거예요. 네. 뭐였죠? 베이퍼. 베이퍼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그 물통 순항이라고 해야 되나? 그 물병이 있어요. 근데 걔는 소재가 이런 딱딱한 소재가 아니라 접혀 뚫뚫 말아서 접을 수 있는 소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무게 자체도 이런 플라스틱 재질보다 훨씬 가볍고요. 그리고 물 다 먹고 나서도 이렇게 뚫뚫 말아 접어가지고 부피를 되게 간소화 시킬 수 있는 물병이 있어요. 그래서 베이퍼는 그거를 하면은 이 물통이 두 개가 빠질 수 있게. 그렇죠. 베이퍼가 700ml, 1리터, 1.5리터 이렇게 세 가지 사이즈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베이퍼 만약에 1.5리터를 준비하신다면 이 두 개가 없고 그 가벼운 물병 하나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근데 이거 무게 날진보다 비슷비슷한데요? 네, 이 무게 많이 나가요. 그러니까 이게 그 10g, 20g씩 줄여서 100g, 200g이 되는 거고, 그게 모여서 1kg, 2kg가 되는 거기 때문에 되게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것조차 줄여야 최종적으로 배낭 무게가 줄어듭니다. 이거는 제 기준이에요. 통은 인정. 네. 그리고 자, 요거 파우치예요. 파우치가 지금 일단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안에 뭐가 들었죠? 하나씩 다 또 까드릴까요? 자, 뭔지도 모르겠어. 자, 건조 식량이 하나가 있어요. 건조 식량. 요거는 일단 남았네요. 아니, 아침 먹으려고 그랬는데 제가 많이 해가지고 또. 자, 저분은 항상 음식을 많이 싸우시는 분이에요. 일명 식자재 도라에몽. 그것까지도 예측을 하면 사실 이것도 줄일 수 있긴 한데, 뭐 이거는 뭐 무겁지 않으니까. 네. 뭐 그리고 음식 부족한 것보다 여유로운 게 뭐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음식 무게 사실 많이 나가는 편이에요. 그리고 자, 요거 파우치 이런 필요 없는 비너 같은 거, 이런 거 이거 왜 달려 있어요? 혹시나 또 나왔죠. 혹시나 병 비너 이런 거 다 몇 10g, 20g 다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그 다음에 이거 지금 좀 줄어 있는데, 이거 제가 한 3주 전인가 그 백패킹 갔을 때 여기에 벌크처럼 이렇게 가득 채워갖고 다니셨어요. 여기 뭐가 들어있냐면은 커피랑 뭐 코코아, 핫초코 막 이런 것들 들어있어요. 차나 주로 이제 따뜻하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인데, 그 전에도 제가 물어봤어요. 형, 이거 어차피 하루에 한 개씩 먹밖에 먹지 않는데 왜 이렇게 많이 들고 다니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역시 누가 먹고 싶을까봐. 이거 또 다른 말로 하면 역시 혹시나 해서 또 이렇게 챙기셨어요. 다 무게가 늘어나는 요인이죠. 그 다음에 뭐 칫솔, 이거는 핸드크림 쓰시는 거 한 번도 본 것 같은데. 아, 치약이에요? 아, 네. 라이터. 자, 라이터인데 이렇게 가죽 케이스에 라이터가 들어있어요. 케이스가 라이터보다 더 무거워요. 지금 이것도 필요가 없는 거죠. 라이터 케이스. 요거는 과자네요. 네, 과자. 뭐 이거는 행동시라고 치고, 자, 이 파우치 자체가 이거 약간 그 캔버스 소재라고 해야 되나? 면인데 굉장히 두껍고 무거운 재질의 면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경량화할 수 있는 요인이 되죠. 이거 뭐 나가봐야 얼마나 나가겠냐라고 하시는데요. 이번에 이런 케이스가 두 개예요. 두 개고, 이거 지금 어제 오늘같이 굉장히 좀 습기가 많고 비가 내리는 경우에는 이거 습기도 먹어서 무게가 그래도 좀 늘어납니다.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있겠냐마는 싶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g, 2g 줄여서 10g, 20g이 되는 거고, 그게 점점점 모여서 1kg, 2kg가 되는 거니까 기왕이면 이렇게 하나씩 디테일한 것도. 파우치는 사실 백패킹용으로 쓰시는 거 뭐 이렇게 딱 백패킹용이라고 딱 나온 거는 마땅히 없긴 한데, 저는 그 네이처 하이크의 3종 파우치 있어요. 그게
네, 그거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고요. 이런 풋프린트처럼 립스탑 원단 재질로 돼 있고 굉장히 얇은 원단으로 돼 있어서 무게도 굉장히 가볍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곧 딱 사각형으로 그 패킹이 되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모듈화해서 배낭 안에 차곡차곡 넣기가 좋죠. 이렇게 있는 거 써가지고 뭐 이것도 이제 예산이나 이런 게 여유가 될 때 개선할 수 있는 여지들을 그냥 하나씩 알려드리는 거예요. 뭐 이게 정답이다 그건 아닙니다. 라면도 남았고요. 라면 아까 드시지 않았나요? 제 거 먹었어요. 아, 다른 사람 거 먹었어요. 라면도 나왔고요. 이거는 네, 지퍼백도 굳이 2개씩. 네, 지퍼백 다 여기 안 갖고 다니는 사람 없어요. 모자르면 다 다른 사람 거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건 뭐 별 번외 얘기긴 한데 비피백이라고 해서 일명 똥가방? 똥주머니? 이거를 리뷰를 하고 싶은데 신호가 안 와가지고 제가 신호가 오면 한번 꼭 리뷰를 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사용법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 제품입니다. 네, 이거 꼭 한번은 사용기를 봤으면 좋겠어요. 네. 이것도 혹시나 해서 갖고 온 거예요? 네, 혹시나 해서 갖고 왔는데 워낙 예민하신 분이어서 근데 나오면 별로 볼일은 안 보세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뭐 야영지 와서 그렇게 오래 있지 않기 때문에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하는 과정에 화장실을 들리면 되는 상황이 충분히 있습니다. 네, 이거는 데크팩. 네, 이거는 저희가 첫날 썼던, 필요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파우치도 컨버스 재질이어서 굉장히 무겁고 개선의 여지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가스랑 버너. 이거는 지금 버너 자체는 BRS 3000T 맞죠? 이거는 알리의 그 아주 괜찮아요. 가성비로 알려져 있는 굉장히 가볍고 하이커들 많이 쓰는 버너긴 한데 뭐 안전성 혹은 뭐 브랜드에 대한 뭐 신뢰도가 없는 점 뭐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사실 굉장히 네, 나쁘지 않죠. 가성비도 좋고. 가스통 용량 얘기를 하자면은 큰 편이죠. 저희가 2박 3일 동안 특히나 첫날은 비화식이었기 때문에 이거 아예 쓸 일이 없었고요. 두 번째 날은 저녁 한 끼 먹고 아침 한 끼 먹는데 이거 큰 거 하나는 사실 다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이제 전에 썼던 거 남은 거 가져온 거다라고 여러 번 쓰는 거다라고 뭐 하면은 뭐 사실 할 말은 없긴 한데 새 거였어요. 새 거를 들고 오셨어요. 항상 근데 새 거를 들고 오세요. 도대체 가스가 왜 새 거를 들고 오시죠? 전에 쓰던 건 다 어디 가는 거죠? 쓰던 거 갖고 왔다가 못 쓸까 봐. 또 혹시나 해서 네, 전에 새 거 꽉 찬 거 갖고 오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한 사이즈 더 작은 가스통이 있어요. 110g짜리였나? 그거를 써요. 근데 저는 그것도 한 5번 정도 써요. 그러니까 백패킹 5번 정도 가면은 그거 하나 다 쓰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이제 백패킹 갔을 때 1박으로 갔을 때 뭐 혹은 뭐 저녁 한 끼 아침 한 끼 이렇게 2끼분의 식사를 먹는다고 했을 때 메뉴를 뭘로 하고 쓰는 가스의 양이나 물의 양이나 어느 정도 픽스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조금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넘어가서 또 다음 설명 드릴게요. 저기 자 침낭이네요. 침낭은 그라나이트 기어의 락 350. 이거는 보니까 스펙이 덕다운 350g이 충전이 되어 있고 컴포트 온도가 15도, 내한 온도 그러니까 마이너스 1도까지는 죽지 않고 쓸 수 있을 만한 침낭인데 이 정도면 그냥 거의 그냥 하계 침낭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컴포트 온도가 15도인데 저희가 첫째 날 산에 갔을 때 그 예상되는 기온이 이 정도 됐어요. 근데 산은 사실 더 춥잖아요. 산속이나 산꼭대기나 바람 많이 불고 이러면 더 춥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하셨어야 되는데 실제로 저희가 첫째 날 산에서 야영할 때 텐트 안에 기온이 11도까지 내려갔었어요. 지금 6월인데 11도까지 내려갔어가지고 이분은 굉장히 이 침낭을 덮고도 추워서 여기 있는 라이너까지 끼고 그 다음에 아까 저기 있었던 우비까지 껴입고서도 굉장히 패딩 자켓도 입고 굉장히 추워서 굉장히 좀 힘들게 주무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산에 대한 그런 갑작스러운 기후 변화나 기온에 대한 대비가 있었다면은 사실 라이너도 없이 그러니까 침낭을 좀 더 두꺼운 동계 침낭이나 한계절용 두꺼운 거를 챙겼다라면은 라이너도 필요 없고 이런 패딩, 뭐 패딩까지는 그래 오케이. 저런 우비나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었죠. 그리고 잠도 더 편안하게 푹 잘 수 있었고. 인정. 네. 인정.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내가 백패킹하는 그 야영지에 대한 상황이나 기후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하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좀 오버 스펙으로 갖고 가요. 그렇죠. 오버스펙. 기온 같은 경우도 한여름에도 계곡 같은 데 가시면 되게 추워요. 그래서 5도 이상 더 그 지역의 기온보다 최저 기온보다 5도 이상 더 낮을 수 있다는 거를 염두를 하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죠? 아, 네, 텐트 파우치. 그 다음에 이거는 베개.
배경 오케이. 그다음에 배낭은 이제 48리터짜리 배낭인데 얘가 정확하게 저 내하중을 제가 기억이 나진 않는데 캠퍼레메님이 처음 챙겨오신 17kg까지 버틸 수 있는 배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경량 배낭으로 나와 있고 등판에 이렇게 프레임도 있지만 저도 이제 배낭 매다 보면은 한 14kg, 15kg 정도 무게가 넘어가다 보면은 이 배낭은 사실 허리로 맨다고 하잖아요. 허리에서 잡아주고 어깨에 이렇게 하중이 줄어드는 방식인데 14kg 정도, 15kg 정도 되면은 이게 허리에서 잡아주지 못하고 이렇게 처지더라고요. 처져가지고 어깨가 이제 고스란히 배낭 무게를 다 짊어져야 되는데 레메님 같은 경우는 이제 촬영 장비다 뭐다 해가지고 17kg가 넘는 배낭으로 다니면서 어깨가 굉장히 압박이 심했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장비를 좀 경량을 해볼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해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거는 이제 촬영 장비 주로 쓰시는 고프로랑 그 다음에 짐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갖가지 그 케이블이라든가 뭐 충전선, 배터리 이런 액세서리 이렇게 있는데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거 짐벌 이거 딱 봐도 되게 무겁고 부피도 커 보이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형 이거 도대체 꼭 필요하냐고, 꼭 필요하시냐고. 그래서 아니 내가 60프레임으로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핸들하면서 찍어도 흔들림 없이 저번에 저희 어디였죠? 블루로드 갔다 왔을 때도 굉장히 잘 찍혀서 제 소스를 심지어 영상에 갖다 쓰신 분이에요. 근데도 본인은 이걸 꼭 써야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한 번 더 다시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있어야 되나요? 있어야 돼, 안 돼.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제 제 기준으로 좀 예를 들어서 쭉 살펴봤잖아. 네. 그러면 뭔가 비싼 지출을 하지 않고 이 상황에서 줄인다면 뭘 빼면 좋을까? 일단 전혀 예산을 쓰지 않고 줄일 수 있는 거는 조금 쓴다고 하면은 저는 일단 저 헤드랜턴이랑 저 두 개를 한 가지 용도로 한 가지 제품으로 그 헤드랜턴도 쓸 수 있고 실내등으로도 쓸 수 있는 제품으로 바꾸는 거를 좀 고민을 해볼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추가 배터리도 필요가 없고 그런 제품들은 앞에 있는 보조 배터리에 케이블만 연결해서 중간에 언제든지 충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좀 쓸 것 같고요. 물통도 지금 저런 감성템 같은 저런 물통과 날진통 1.5리터가 필요하시다고 하셨으니까 1리터 내지는 1.5리터의 베이퍼 물통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형은 어차피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을 정말 최소화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또 줄인다고 하면 이 가스통도 이거 말고 이거보다 한 사이즈 더 작은 거 있어요. 110g짜리 그걸로 바꾸시고 가스 스탠드를 쓰셔서 이걸 좀 안정감을 주신다던가 그렇게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파우치 바꾸고. 그렇죠. 파우치도 지금 저 무게가 상당히 나가니까 가벼운 재질로 바꾸고 스틱은 근데 예산이 좀 많이 들 거예요 아마. 네, 스틱은 예산이 많이 들고 그리고 형은 이제 그룹으로 가실 거면 테이블을 챙기지 마세요. 어차피 저랑 가시니까 제 테이블 쓰시면 되니까 테이블 안 챙기셔도 되고요. 가급적이면 제가 이제 화식, 비화식 겸용으로 하는 일정은 짜지 않을게요. 화식이면 화식, 비화식이면 비화식 둘 중에 하나로 통일만 할게요. 지금 둘 다 또 화식, 비화식 장비를 둘 다 챙기다 보니까 발열체랑 뭐 버너랑 가스랑 또 짐이 또 중복으로 많아졌어요. 음식들이죠, 음식들. 네, 이거 지금 많이 줄긴 했는데 본인이 딱 먹을 것만 챙기세요. 그러면 몇 킬로 줄일 수 있을 거예요, 생각하십니까? 그럼 뭐 재봐야 알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한 2kg 정도는 줄 것 같은데요. 지금 요 정도만 해도 테이블 빠지고 뭐 이런 거 바꾸고 하면은 그다음에 거기서 텐트 바꾸고 뭐 하면은 그래도 한 3, 4kg는 충분히 더 뺄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예산으로 만약에 충당을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 형 카메라 장비 포함해서 17kg 쓰니까 만약에 경량화를 통해서 4kg를 줄인다고 하면은 네 13kg 정도면은 이 배낭이 짊어질 수 있는 용량에도 딱 부합을 하고 그 정도면 좀 더 먼 거리를 좀 편하게 갈 수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생각보다 세게 안 갈궜다. 이거 제가 몇 주 동안 갈고둔 거를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공손하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좀 순하게 되겠습니다. 네. 좀 줄여야 되기는 할 것 같은데 네. 몸이 너무 힘들어지죠. 물론 이제 백패킹 다니시는 분들 보면은 20km, 30km 가까이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네, 저희 엊그저께 도보 여행가 한 분을 만났었어요. 기차역에서. 그분은 40kg 배낭을 메고 다니시더라고요. 네, 민달팽이님 그 검색하면 나오긴 하는데 그분은 집에서 한번 나오시면은 3달 정도까지 이렇게 도보 여행 다니면서 물론 야영도 하시고 아니면은 숙박 시설에서 이제 주무시기도 하시는데 배낭이 미스테리렌치 100리터였나 120리터에 40kg를 메시는데 그분 말씀으로는 나 한 2분만 걸으면 몸이 풀려 이러면서 40kg를 메고 다니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반면에 이제 그 장거리 하이킹 하는 그 미국의 장거리 하이커들이나 아니면 우리나라에도 이제 종주하신 분들 배낭 보면 다 8kg 정도 음식물 포함해서 8kg 정도 이렇게 다니시는데 이게 되게 다양해요. 배낭의 무게와 즐기는 스타일이 다양한데 저는 이제 기왕이면은 물론 저도 이제 뭐 장거리 하이킹을 많이 하진 않지만 좀 더 편하게 다니자는 취지이긴 한데 일단 편하기 위해서는 내가 불편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물건을 더 챙기는 것보다 무게가 좀 더 가벼워지는 게 저는 편하기 위한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경량화하는 방법들을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제 기준으로 캠퍼레맨인 장비를 이제 좀 이렇게 바꿔볼 수 있는 거를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뭐 결론은 정답은 없습니다. 네, 본인이 편한 대로 하시면 되는데 뭐 원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올줄이면 네. 좋을까라는 조언을 구해서 이 영상을 찍게 됐어요. 네. 그래서 저도 조금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카메라 장비가 무거워서 이게 이번에 너무 힘들어서 덜어내고 다음 영상이 있으려면 제 몸을 위해서라도 좀 변화를 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